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클래스. 오늘 그 6번째 시간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들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혹시 잊지 않았겠지? 다 기억나지? 한번 말해볼까? 서로가 말해볼래? 노동 3권에 대해서? 노동 3권,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와, 한 10분 전에 들은 것 같았어. 아, 잘 알고 있네. 너도 그래? 10분 전에 들었던 것 같아. 아, 그래, 확실해?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자고. 선생님 불러볼까? 선생님! 박수 받으면서 들어오니까 완전 스타 된 듯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일터에서의 그런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예요. 공고문을 보고 이제 카페로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근로계약서. 오, 맞아요. 오, 대단한데? 우리 하연 학생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자, 근로계약서 먼저 챙겨야 돼요.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는 그 서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근로 시작한 날짜. 시작하는 날짜, 오, 임금. 임금 좋아요. 휴일? 휴일,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근로 형태. 자, 카페에 갔으면 카페에 가서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는 수도 있고 서빙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내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당연히 미리 알아야 되고 그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잘 들어가야 됐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월급. 돈. 맞아요. 돈 월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는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 때 모든 노동자가 임금 명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들어오고 8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돈인지 잘 몰라. 선생님, 그 혹시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노동자들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근무 기간이 좀 길면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한다는 건 내가 생계를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노동자성을 좀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돼요. 그러면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금 제도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1년 이상 한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퇴직금이라고 청소년들을 차별하진 않는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제때 안 주고 임금을 미루고 그러니까 임금 체불의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1순위가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 두 번째가 임금 체불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맞아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고용노동부 종합콜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면은요, 근로감독관들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서류 무엇일까? 근로계약서. 맞아요. 근로계약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니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하연 학생이 도원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원 학생이 일을 잘 못하고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이거 좀 잘 열심히 배워서 이거 서빙도 잘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도원 학생이 잠수를 탔어. 진짜 끝판왕이다. 진짜 끝판왕이다 진짜. 자, 그때 우리 하연 학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열받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왜 안 오지? 일도 당연히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지만 일을 그만둘 경우에도 사장님께 미리 사장님 저 일이 너무 힘들어요. 혹은 집이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어요. 혹은 제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하고 미리 말씀드려서 사장님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줘야 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선생님, 이건 제 친구 얘긴데요. 그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막 불필요한 스킨십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핸드폰 보면서 이 친구 막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런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그게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데 이걸 그렇게 했다가는 또 그냥 해고될 수도 있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그냥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내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성희롱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 불쾌해요 라고 표현해주고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뭐 일기나 메모장에 꼼꼼하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때 어떠한 감정이 들었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폭언, 폭행 포함해서 조롱, 무시, 따돌림, 모욕, 강요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부의사, 이게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요즘 가장 많이 또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노동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봤나요? 그게 뭐예요? 약간 감성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야 될까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분들 이런 분들은 늘 고객한테 내가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하고 상관없이 고객에게 늘 그러니까 친절하고 웃음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노동을 감정 노동이라고 해요. 감정 노동자들한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최근에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상담 노동자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상담하시는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고객들이 마음을 좀 완화시키고 친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상담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나한테 화가 나서 막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첫 번째 드는 감정 힘들다. 그리고 이틀 3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고 분하겠죠. 맞아요. 화나고 분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우울증으로 변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 우울증을 내가 최근에 고객이 나한테 욕설을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비참해서 이게 우울증으로 갔다는 것들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가 일하는 도중에 다쳤을 때 국가가 보험 제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예요. 가끔씩 청소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야, 그거 네 실수로 다쳤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설령 혼자 본인이 실수로 해서 다쳤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 이쪽으로 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부분까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복습 퀴즈는 OX 퀴즈로 할게요. 여러분들 OX 퀴즈 팻말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 근로자가 일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모두가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직장인이 사람이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이 말, 감정 노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하나, 둘, 셋. O, 정답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 퀴즈도 풀어봤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내 정당한 권리는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